박은지가 경비실에서 추궁한다.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세요? 박노인이 오랫동안 침묵하다 깊은 한숨을 내쉰다. 박노인의 손이 서랍으로 향하고 낡은 군번줄을 꺼낸다. 특수부대 707 박철수, 그것이 그의 진짜 이름이었다. 박은지의 눈이 커지며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그냥 조국을 위해 싸웠던 군인일 뿐입니다. 오늘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6시 아파트 단지에는 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죠. 어제 주민회의에서 박노인의 해고가 결정된 후 단지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빗자루를 들고 입구를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주민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일부러 눈을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죠. 엄마, 저 아저씨 오늘까지만 일하는 거야.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이제 더 젊고 똑똑한 사람이 올 거야.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모두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오전 7시가 되자 단지는 출근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김민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죠. 마치 의도적으로 박노인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아, 정말 속이 시원하다. 김민수가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저 골칫덩어리를 쫓아냈어. 그러기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었어요. 한 주부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파트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겠네요. 다른 주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박노인을 향한 시위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계속해서 청소를 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민수는 박노인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새로운 경비원은 젊고 건장한 사람으로 뽑았어요. 대학교도 나오고 경비 자격증도 있고. 와, 그럼 훨씬 안전하겠네요. 옆에 있던 주민이 호응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늙고 힘없는 경비원이 무슨 소용이에요. 김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자 아파트 단지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난 후였죠. 하지만 남아있는 주부들과 노인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박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지킨다는 게 말이 돼.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얼마 전에 아이 하나 살렸다고 해서 좀 미안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별거 아니잖아.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지. 진짜 의사나 간호사도 아니면서. 첫 번째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나마 고마워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주민들이 단지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여전히 박노인이었죠. 진짜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어. 한 젊은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교육상 좋지 않고. 맞아요.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로 월급 주는 건데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옆에 있던 엄마가 동조했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은 언제 와요? 다른 주민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근무한다고 하던데. 첫 번째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야 안심이 돼요.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화단을 정리하고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죠.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민들의 텃세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노인이 청소한 곳을 일부러 다시 더럽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내일이면 없어질 사람이라며 무시하기도 했죠. 특히 김민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주민들 앞에서 박노인을 폄하했습니다. 저런 무능력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 품격이 떨어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을 반복했죠. 박노인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일을 계속했죠.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단지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더욱 쓸쓸한 시간이었죠. 평소에도 외로웠지만 오늘은 그 외로움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박노인은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피곤한 눈빛, 그리고 구부정한 어깨. 모든 것이 늙고 쓸모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정말 나는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존재일까?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려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주민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 속에서 박노인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다음 날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낯선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크로스백을 메고 손에는 작은 녹음기와 메모장을 들고 있었죠. 박은지, 서울 지역 일간지의 신입 기자였습니다. 박은지는 어제 친구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파트 경비원이 심폐소생술로 아이를 살렸다더라. 그런데 그 경비원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하던데. 친구의 말에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죠. 혹시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일까? 박은지는 속으로 생각하며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박노인이 화단 근처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평범한 노인 경비원 같았죠. 하지만 박은지의 눈에는 뭔가 다른 점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자세부터가 달랐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구부정해 보이긴 했지만 어깨선이나 서 있는 모습에서 어떤 품위가 느껴졌죠. 마치 오랜 시간 단련을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요. 박은지가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아이를 구하신 분이세요? 박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박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의외였죠.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은지는 박노인의 눈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또렷하고 예리한 눈빛이었죠. 평범한 경비원이라면 갖기 어려운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응급처치를 하실 줄 아셨어요?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배운 걸 기억해서요. 박노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박은지를 보고는 경계심을 드러냈죠. 누구세요? 여기 뭐하러 오셨나요? 김민수가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입니다. 박은지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원분이 아이를 구한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러 왔어요. 김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일 말이에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요? 박은지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사실 저 경비원은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김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교체하기로 했거든요. 박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을 해고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생명을 구하셨는데도요.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어요. 평소에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김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다른 주민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기자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아, 기자님이세요? 한 주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 말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걸 따라 한 거 아닐까요? 다른 주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박은지는 주민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영웅시할 만한 일인데 오히려 폄하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박은지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야 원래 괜찮았을 거예요. 잠깐 기절한 거지. 김민수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은지는 박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주민들의 폄하에도 불구하고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경비원분께 물어볼게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굳이요. 저 사람 말도 잘 안 통해요. 한 주민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다시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전문가처럼 정확하셨다고 들었는데.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어디서요? 박은지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게 박노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은지는 박노인의 손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곳들이 독특했죠.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더 정교하고 의도적인 훈련의 흔적 같았습니다. 혹시 의료계 출신이세요? 박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박은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깊은 기억 속 무언가가 건드려진 것 같았죠. 하지만 곧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박노인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박은지는 그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죠. 평범한 경비원이라면 보이지 않을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김민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기자님, 정말 별로 취재할 거 없어요. 그냥 운 좋게 된 일이니까. 하지만 생명을 구한 건 사실이잖아요. 박은지가 고집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박은지는 주민들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박노인을 폄하하려는 것 같았죠. 경비원분,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은지가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박노인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박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분명히 남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평범한 경비원이 아닌 특별한 과거를 가진 사람일 거라고. 감사합니다. 박은지가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지나자 아파트 단지는 점심시간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곳곳에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경비실만은 그런 활기와는 동떨어진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도시락을 풀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소시지 몇 조각이 전부였죠. 반찬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그것도 감사한 한 끼였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첫 술을 뜨는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와, 이 중국집 진짜 맛있다. 한 주민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짬뽕 국물이 예술이야. 다른 주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주민 4명이 커다란 중국 음식 상자들을 앞에 두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짜장면, 짬뽕, 탕수육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아, 배불러 죽겠다. 한 아주머니가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더 먹어야지. 돈 아까우면 안 되잖아. 옆에 아저씨가 웃으며 탕수육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도시락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지만 왠지 입에 넣어지지 않았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이렇게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나는 늘 다른 세상에 속해 있지. 박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피자였죠. 김민수와 동호회 사람들이 주문한 것 같았습니다. 우와, 피자다. 어린아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김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이 무슨 특별한 날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고된 날을 축하하는 것이겠죠. 가슴 한편이 쓰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속이 시원해. 김민수가 피자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파트가 제대로 될 것 같아. 맞아요. 새로운 경비원은 언제 와요? 다른 주민이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요. 젊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김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1,000원짜리 도시락의 소시지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마음이 쓸쓸해서인지 음식도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렸죠.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 기자 왔던 거 봤어요? 한 주부가 말했습니다. 응, 봤어. 뭔가 취재하러 왔다던데. 다른 주부가 대답했습니다. 허수음 나오더라고. 저런 걸로 무슨 기사를 쓴다고. 김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운 좋았던 건데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또 다른 주민이 동조했습니다. 박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죠. 아까 만났던 기자 박은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었는데 그것마저 주민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식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경비실은 점점 더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죠. 마치 투명한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반쯤 남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대신 작은 물컵을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만이 유일하게 실감나는 감각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외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람들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때 한 아이가 경비실 창문 앞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깜짝 놀라며 달아났죠. 마치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아이들조차 나를 피하는구나. 박노인은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풍성한 식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박노인은 자신이 정말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씩 떠먹기 시작했죠. 맛은 여전히 없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매 숟가락마다 창밖의 즐거운 소리들이 대조되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맛있다는 감탄사, 그리고 행복한 대화들. 모든 것이 박노인에게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죠. 식사를 마친 박노인은 플라스틱 용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늙은 남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독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죠. 창밖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박노인의 고독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말이에요. 오후 2시, 박은지는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 앉아 오전에 만난 박노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죠. 주민들의 반응, 박노인의 눈빛, 그리고 그가 보인 미묘한 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박은지가 노트에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평범한 경비원이라면 보일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박노인에게는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표정 변화는 놓칠 수 없는 단서였죠. 오후 3시가 되자 박은지는 다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관찰을 해보고 싶었죠. 마침 박노인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멀리서 박노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주차장 입구의 차단기를 살펴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마치 보안시설을 점검하는 전문가 같았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작은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말을 들어보려 했죠. 동쪽 출입구 정상, 서쪽 비상구 확인 필요. 박노인이 무전기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평소에 조심스럽고 겸손한 말투가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한 군인의 그것이었죠. 후퇴선 확보, 시야각 양호. 박노인이 계속해서 뭔가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후퇴선, 시야각. 박은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군사 작전에서나 쓰이는 말들이었죠. 평범한 경비원이 알 리 없는 전문 용어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박은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기둥 뒤쪽으로 사라진 상태였죠. 박은지는 기둥 뒤에 숨어 박노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주차장의 구조를 매우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죠. 마치 전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각지대. 박노인이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그의 손동작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확하고 숙련된 움직임이었죠. 일반적인 측정이 아니라 군사적 거리 측정법 같았습니다. 비상시 대피 경로는 박노인이 계속 중얼거리며 주차장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은지는 박노인의 손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손등과 손가락 사이에 여러 상처 자국들이 보였죠. 특히 검지와 중지 사이에 굳은 살이 독특했습니다. 저건 총을 많이 쏜 사람의 손이야. 박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알아볼 수 있었죠. 박노인이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주변을 둘러보았죠. 마치 은밀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파 지점 확인, 브라보 지점 이상 없음. 박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알파, 브라보 같은 용어들은 군사 작전에서 사용하는 암호명이었거든요. 평범한 민간인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용어들이었죠. 그때 박노인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 같았죠. 박은지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박노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박은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확인해 보았죠. 다행히 박노인은 주차장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박노인이 있던 자리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지만 바닥에 작은 메모 조각이 떨어져 있었죠. 메모를 집어든 박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지도 같은 그림과 함께 침입로 3개, 방어선 2개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석에는 작전 개시 시간 2200이라는 메모도 있었죠. 이건 뭐지? 박은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비원이 왜 이런 메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박은지는 급히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다시 찾아 더 관찰해 보기로 했죠. 지상으로 올라온 박은지는 박노인이 단지 곳곳을 순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니라 전문적인 정찰 활동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각 건물의 출입구, 비상계단, 그리고 사각지대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았죠. 분명히 이 사람은 군 출신이야. 박은지가 확신을 가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특수부대나 정보기관 출신일 거야. 하지만 의문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주민들은 그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을까요? 박은지는 노트에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박노인 군사 용어 사용, 전문적 정찰 기술, 특이한 손 상처, 작전 관련 메모,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죠. 그때 박노인이 경비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은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내일 다시 와보기로 결심했죠. 카페로 돌아온 박은지는 오늘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박노인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고 그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 관심사 기사가 아니야. 박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훨씬 큰 이야기의 시작일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앞에는 다시 주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마지막 주민회의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붙였기 때문이었죠. 박노인의 마지막 근무일을 맞아 새로운 경비원 소개와 함께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은지도 어제의 의혹을 더 확인해보기 위해 일찍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주민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단지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아파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김민수가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겠네요. 다른 주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김민수는 박노인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말인데요. 노인네가 무슨 의사 행세, 군인 행세라도 하나 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은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죠. 어제 자신이 목격한 것들과 연결되는 말이었거든요. 아이 하나 운 좋게 살렸다고 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김민수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게요. 텔레비전에서 본 걸 따라 한 게 뭐 대단한가요? 한 주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은지는 박노인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손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주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뭔가 하던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박은지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어제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다른 사람도 봤다는 것이었죠. 뭘 하던데요? 김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가 측정하면서 혼자 떠들던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주부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나도 봤어요. 다른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뭔가 군대에서 쓰는 말 같던데. 김민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군대라니, 저 노인네가 무슨 군인이었겠어요. 기껏해야 취사병 정도였겠죠. 주민들이 일제히 웃어댔습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좀 무섭지 않았어요. 한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저런 늙은이가. 김민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힘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박은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서 한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긴 해요. 아까 지하주차장을 목격했다던 주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달랐거든요. 뭐가 달랐는데요? 다른 주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평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주부가 설명했습니다. 김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연기요? 주부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럼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김민수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맞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박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편견이 한 사람을 얼마나 상처 입히는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잠깐만요.
박은지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은지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어제 기자분이시죠? 김민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은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하다니요. 김민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요? 박은지가 반문했습니다. 경비원분이 실제로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거야 운이 좋았던 거죠. 한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운이라고요. 박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게 운인가요? 김민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님, 여기는 우리 아파트 주민회의입니다. 외부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죠. 간섭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박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죠. 오, 주인공이 왔네. 김민수가 비아냥대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 깊은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소란이라니요. 박은지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박은지를 말리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죠. 이제라도 정신 차렸네. 주민들 사이에서 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만은 박노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그 속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11시, 아파트 단지는 깊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불을 끄고 잠에 들어 있었죠. 하지만 박노인은 평소보다 더욱 예민한 상태로 야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낮에 겪었던 굴욕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단지 외곽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의 훈련된 감각으로는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노인은 손전등을 끄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전 익힌 은밀 이동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왔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골목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지에서 약 100m 떨어진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박노인은 즉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골목 안쪽,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단지의 약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죠. 이번 주 안에 이 구역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은 어떻게 하지?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문제없어. 늙은 노인 하나뿐이야. 세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잠든 시간을 노려야 해. 리더가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을 거야. 진입로는 또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가장 안전해. 그리고 비상계단을 이용하면 각 층으로 접근이 쉬워. 리더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단순한 침입이 아닌 것 같았죠. 타겟들의 명단은 확인했나? 리더가 물었습니다. 네, 1동 15층 김민수, 2동 7층 박영수, 3동 12층 이정우. 한 남자가 메모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수의 이름이 나온 것이었죠. 그들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가족 구성원도 파악했나? 리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두 확인했습니다. 김민수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 박영수는 홀로 거주, 이정호는 부부만 거주합니다. 다른 남자가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박노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고 주민들을 타겟으로 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무기는 준비됐나? 리더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모레 새벽에 실행한다. 리더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겨 그들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작은 돌멩이를 밟고 말았죠. 뭐야? 한 남자가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즉시 몸을 낮추고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죠. 바람에 뭔가 굴러간 것 같은데?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확인해봐. 리더가 지시했습니다. 한 남자가 박노인이 숨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죠. 수십 년 전 익힌 은밀 기술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됐어. 계속하자. 리더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죠.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혹시 경비원이 문제되면 한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늙어서 귀도 어둡고 몸도 느려. 우리가 뭘 해도 모를 거야. 리더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럼 모두 해산하자. 모레까지 각자 준비하고. 리더가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둘씩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죠. 모든 것이 조용해진 후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그들이 있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남겨진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 했죠. 바닥에서 작은 메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전명 청소라는 글귀와 함께 간단한 시간표가 적혀 있었죠. 박노인은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경비실에 앉아 박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그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김민수의 이름이 타겟 명단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라도 무고한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죠. 박노인은 서랍에서 오래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암호 같은 말을 중얼거렸죠. 상황 발생, 민간인 보호 필요. 박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경비원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모습이었죠. 다음 날 오후 6시,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며 술에 취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주민들은 무서워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죽어버려. 이 세상 모든 게 잘못됐어. 취객이 벤치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112 신고 좀 해주세요. 한 주부가 다른 주민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취객은 더욱 흥분하며 주변의 화분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무서워. 한 아이가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김민수도 현장에 있었지만 취객의 위협적인 모습에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죠. 경찰 언제 와요? 김민수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20분은 걸린다고 하네요. 신고를 한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취객이 갑자기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깨진 병이 위험해 보였죠. 애들아, 이리 와. 취객이 헛소리를 하며 병을 휘둘렀습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박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죠. 더욱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저씨, 박노인이 취객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취객이 박노인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뭐야, 늙은이가? 꺼져. 하지만 박노인은 계속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죠.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안 되죠. 닥쳐. 취객이 소주병을 박노인에게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노인이 순식간에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더니 취객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죠.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취객이 당황했습니다. 박노인은 취객의 손목을 특별한 방식으로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취객의 손에서 소주병이 저절로 떨어졌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놀라며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하고 느린 모습만 보였던 박노인이 이렇게 민첩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노인이 취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취객이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것까지 예상한 듯 몸을 피하며 취객의 팔을 부드럽게 제압했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우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뭐야, 이 노인이? 취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취객을 벤치에 앉히고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취객이 진정되기 시작했죠. 깊게 숨을 쉬세요.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취객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박노인이 어떤 압박점을 눌러 안정시키는 것 같았죠. 주민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2분 만에 위험한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김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은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박노인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저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박은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취객은 이제 완전히 진정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물 한 컵을 가져와 건네주었죠. 천천히 마시세요. 박노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였죠.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미 해결됐어요. 한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경비원분이 정리해 주셨네요. 경찰관이 박노인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진정시키신 거예요? 그냥 대화로요? 박노인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전문적인 제압 기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취객을 경찰이 인계받아 간 후 주민들은 박노인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수의 반응은 달랐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김민수가 다른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저런 기술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평범한 경비원이.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무섭기도 하고. 다른 주민이 동조했습니다. 박은지는 김민수의 반응에 분노했습니다. 도움을 받고도 의심부터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자님. 김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이 폭력을 쓴 거잖아요. 폭력이요? 박은지가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준 건데요. 하지만 의심스럽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저런 기술을 어떻게... 김민수가 계속 의심을 표했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씩 김민수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보다는 의구심이 먼저였죠.
박노인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이었죠. 박은지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배운 것들이요. 옛날에요? 박은지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박은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노인은 분명히 특별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9시 아파트 단지는 점차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일어난 사건으로 주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박노인에 대한 의구심이 떠돌고 있었죠. 하지만 박은지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기 위해 경비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야간 순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특별했죠. 어제 목격한 수상한 남자들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들이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경비실에서 박노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무전기와 함께 다른 물건들도 들어 있었죠. 특히 낡은 군번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노인은 군번줄을 손에 들고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세월이 지나도 선명했죠. 특수부대 707 박철수라는 글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박철수. 그것이 박노인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때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군번줄을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죠. 들어오세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은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은지가 인사했습니다. 아, 기자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박노인이 의아해했습니다. 박은지는 의자에 앉으며 박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세요? 박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죠. 무슨 말씀인지. 박노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저씨가 사용하는 군사 용어들, 그리고 오늘 보여준 제압 기술. 박은지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박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특히 어제 지하주차장에서 하신 말들. 박은지가 계속했습니다. 후퇴선, 시야각, 알파 지점. 이런 용어들은 특수부대에서나 쓰는 거잖아요.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들이 모두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저씨는 분명히 군인 출신이에요.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박은지가 추리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박은지가 놓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도 가지고 계시고 단지 곳곳을 정찰하듯 돌아다니시고. 박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 보였죠. 왜 경비원 일을 하고 계세요? 박은지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런 실력이 있으시면서. 박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때로는 숨어 사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숨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신 거군요. 박은지가 눈치챘습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거죠. 박노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은지의 추리가 정확했거든요. 아저씨. 박은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박노인은 박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는데 처음으로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죠. 기자님. 박노인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위험인가요?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상한 남자들에게서 얻은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죠. 이게 뭐예요? 박은지가 메모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아파트에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박은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박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박은지가 재촉했습니다. 제가 나서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손이 다시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낡은 군번줄을 꺼냈죠. 박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특수부대 707점 박철수. 박노인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박은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707부대라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그럼 박노인이라는 이름은?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가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박은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급처치 실력, 제압 기술, 군사 용어 사용, 모든 것이 설명되었죠. 아저씨, 박은지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박철수는 군번줄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국을 위해 싸웠던 군인일 뿐입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평화로운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이면 그 평화가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박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관심사 기사가 아니라 훨씬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스토리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빛반 전극이었습니다. 3부를 기대해 주세요.